작년에 GTX 및 각종 호재로 30% 이상 급등한 인덕원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지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금 올라온 기사인데 작년 30% 올랐던 인덕원 시흥 1년 만에 뚝뚝 지난해에 집값이 30% 급등한 지역 뭐 인덕원, 시역 이런 곳들이 교통호재 단기 급등했던 지역들이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억 원씩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속출하고 있다 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실제 보면 대표단지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33평 네. 이왕시 대표하는 단지이기도 하고 한때는 안양보다 시세가 더 비싼 단지였죠. 그런 곳이 지금 최근 거래가가 11억 9천 직전 최고가가 16억 3천 16억 3천이었기 때문에 꽤 많이 떨어진 거죠. 뭐 푸른마을 거기 앞에 있는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구축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기존에는 9,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200만 원 떨어졌고 시흥 100호도 호반 서밋 플레이스 이것도 9억에서 6억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뉴스에서 알 수 있죠. 사실 저번 동탄평까지 합쳐서 뭐 인덕원 자체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시세가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은 뭐 장기적인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영향이 크죠. 하지만 이건 사실 너무 공통적인 이유인 거고 사실 모든 지역이 공통적인 이유만으로도 설명하기 좀 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통적인 이유 플러스 각 지역마다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니 우리들은 그 특징들을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덕원의 하락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승했던 이유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럼 인덕원 하락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상승했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인덕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덕원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 경기도 의왕시. 위치는 과천, 안양, 군포, 수원 딱 중간에 껴 있어요. 네. 평촌에 가까운 내손동, 포일동이라는 곳이 의왕시 인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게 실제 지도를 보게 되면 주변에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단지들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또 위치상 의왕시라고 하지만 왼쪽에 있는 곳이 지금 평촌이에요. 네. 평촌이 안양에 있는 평촌이기 때문에 거의 뭐 평촌 생활권과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리가 가까워 있는 곳이죠. 단순하게 그냥 인덕원만 보면 생활 인프라 빼고는 없기 때문에 대형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평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은 이제 의왕시긴 하지만 안양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인덕원이라는 곳 자체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지만 평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본연적인 인덕원의 입지를 보면 그렇게 뛰어난 곳이 아니죠. 네. 입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약간 외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의원님, 인덕원이 입지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었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아까 그 공통적인 이야기 플러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교통호재 이야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하던데 저는 과천에 있는 근접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또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검정색 부분이 인덕원이에요. 네. 인덕원인데 인덕원에 가장 가까운 역이 인덕원역이에요. 기존의 인덕원역은 4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인데 이곳에 월판선, 월곶에서 판교까지 그리고 연결되는 라인으로 일자리, 쉽게 말해서 판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갈 수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GTS-C, 삼성까지 가는 거죠. 네. 네. 교통문제가 두 개나 있어서 흔히 이런 곳을 트리플 역세권이라 하죠. 네. 기존 호선까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곳과 얼마나 근접해 있냐 보면 사실상 아래에 있는 내손동에 있는 것들은 좀 거리가 멀지만 해당 인덕원 푸르지오 엘셀트로 같은 경우는 한 15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도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교통문제가 아닌 우수한 일자리가 있는 교통문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문제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통 얘기만 많이 하시긴 하는데 교통의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 두 번째 과천의 근접성도 매우 중요했다고 봐요. 검정색 부분이 인덕원이에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과천에 있는 지식정보 타운지구라고 해요.
이곳에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고 분양 시기에 거의 완판이 나면서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이 나면서 청약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실제 지금 나온 시세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어요. 사실상 여기는 뭐 그 위에 있는 지역이 우리가 과천역에 있는 걸로 과천으로 인정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식정보타운은 거의 빈 땅이었어요. 이런 곳에 아파트를 7, 8억에 분양했는데 거의 완판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피까지 붙어서 거의 시세가 지금은 거의 뭐 인덕원과 비슷한 시세까지 형성되어 있죠. 즉 이런 개발 호재가 저는 사실 상당히 영향을 더 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통 호재, 그 다음에 이 과천의 근접성과 과천 지식 정보타운의 개발 영향까지 합쳐져서 저는 시세가 올랐다고 봐요. 인덕원의 실제 입지를 보면 교통 개발 호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 없을 조건이라는 걸 뻔히 알 수밖에 없거든요. 즉 실제로 내재 가치가 인한 상승보다는 교통 개발 호재에 인한 상승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이 많이 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거품들이 사실 지금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또 곧 앞으로 이어질 이제 뭐 아까 과천에 있는 공급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데 그럼 언제쯤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까요? 하락세는 저는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내적인 요인, 뭐 공급이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고 외적인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전쟁, 뭐 금리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현재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금처럼 시세가 계속 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금매들은 막 11억, 12억대도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가격들이 유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 가격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저렴한 것들이 없어져도 또 저렴한 게 나올 거고 없어져도 또 저렴한 게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하락세를 멈추려면 사실 가장 강력한 거는 정부의 부동산 이제 부양 정책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뭐 내외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리스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정부의 이제 부양 정책, 좋은 방향 쪽으로 정책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문제는 이제 집을 많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그리고 물론 좀 어렵겠지만 대출 규제, 높은 가격에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또 양도세까지 좀 원하는 정책들을 또 내놔야만 사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꼭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락세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비님 마지막으로 현재 인덕원 상황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인덕원은 뭐 특징을 보면 실제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교통 그리고 주변 개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시세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시세가 오름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거품이 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거품들이 지금 점점 꺼지고 있는 상황, 시세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시세가 떨어지는 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하락세가 멈출 것인지 안 멈출 것인지는 사실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책,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이제 앞으로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인덕원 말고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조금 하락세가 둔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비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